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일입니다. 어제는 제 소개 겸 은퇴 얘기를 간단히 언급해 드렸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은퇴 후 계획 2부로 구체적인 건축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상가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에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신중히 상권 분석하고 건축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층 상가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2022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예입니다.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모두 외장재들이 다르죠. 왼쪽의 상가 건물도 괜찮고 오른쪽 두 개의 상가 주택의 형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상권은 변화가 심하다며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전 30년 전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관심 갖게 되는 포인트는 예산입니다.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죠. 하지만 설계를 하기 전 건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항상 우매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평당 얼마인가요? 사실 건축을 준비하며 책도 읽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시공사의 평당 단가를 물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공사의 평당 단가를 묻는다는 것은 제가 돈을 댈 테니 알아서 건축하고 당신의 마진도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전에 공부하여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구체적인 가치를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하고 그 설계를 기준으로 적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건축주로서 최소한 해당 단가를 이해하고 어떤 자재를 변경하였을 때 건축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인터넷 등을 통해 건축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할 터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대략적인 자재 등에 대한 제 개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건축사를 만나 의논하여 가설계, 실시 설계 과정을 통해 설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제 경험에 비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과 관련한 책 2권을 읽었습니다. 직장인 겁없이 상가주택을 짓다라는 책과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결국 중요한 것이 건축비이며 합리적인 건축비 추산이 가능하다면 비교적 스트레스 덜 받고 건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 시 시방서를 세세히 작성해야 하고 결정된 자재 등에 따라 적산, 즉 예산 추정을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받게 되는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다수의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게 되면 적산 내용과 비교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해당 책의 저자는 본인의 건축 경험을 근거로 상가주택 건축 시 차지하는 비용의 부문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건축비는 약 80%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감리비, 엘리베이터, 가구, 가전 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또는 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도 전체 건축 비용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예로 비용을 작성해 보면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이전에 이들의 항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산해 보아야 시공업자들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시공업자에게 모든 과정을, 즉 설계를 포함한 과정을 일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건물을 비싸게 건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고 건축사의 소통 능력,
디자인 감각 등 여러 고려할 요소를 통해 좋은 건축사와 계약해야 전 건축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 그리고 시방서를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 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짓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경험도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것은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들의 작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공한 건물의 주인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 과정, 건축 후 건물 주인들의 만족도를 파악해 보면 어떤 시공사였는지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계약을 하기 전 계약 당사자들의 신용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미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시기라든가 설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공사 지연 시 책임 소재 등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기인데요. 보통 2, 3월에 착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더위나 장마, 추위 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건축 비용에 대한 적산입니다. 설계를 받은 상태에서 미리 적산을 해 본다면 시공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바가지 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한 회사가 시공 능력까지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 설계사에게 적산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산 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죠.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적산 전문 회사들의 예입니다. 적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자재 관련 정보들입니다. 이 또한 인터넷 또는 건축 자재 백화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적산 내용과 우리가 파악하는 자재 비용 등을 비교해 보면 쉽게 기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요즘 건축과 관련하여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부하는 만큼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하는 동안 얻어지는 정보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등을 포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혹 여러분들의 경험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이용하여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